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이번에 대출 규제 나온 다음에 좀 우왕좌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의 대비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생존이란 글자를 별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 지금 23기예요. 22기까지 생존 무조건 들어달라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는 저랑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알아요. 좀 중요하다. 부동산을 알아야지 뭐 부자가 된다. 돈을 더 잘 벌자. 아니면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자. 이게 제 테마였지 생존하자, 살아남자, 거지된다, 망한다 이런 단어 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진심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살아보시니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권은 읽어내기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권의 부작용을 끌어안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구성원도 그렇고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실무진들도 그렇고 참 우왕좌왕이었는데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멤버십 가입이나 라이브나 뭐 제 강의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요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문재인 정권이랑 이재명 정권이랑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없어요. 이건 기대하지 마세요. 남 탓할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잘했다고 그냥 표현할게요.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거나 책임질 것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유체이탈법 지시하지 않았냐?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그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남 탓, 실무진 탓, 유체이탈법, 뒤로 빠지기, 나서지 않기, 자랑할 때만 나서기 이거를 가장 잘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잘 봤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던 사람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랑 문재인은 전혀 달라요. 저는 이게 갖다 붙여가지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엄연히 다릅니다. 진짜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이제 책임감은 없었지만 그나마 힘이 좀 덜 있었죠. 네, 이재명 정권은 달라요. 힘도 있어요. 원래 이 앞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 있으면은 큰 힘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쓴 다음에 큰 책임감이 돌아와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앞에는 큰 능력, 어빌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힘을 준 거예요. 그럼 능력은 없죠? 힘은 있죠? 책임은 없어요. 그럼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기대하시면 안 되고 뭐가 나오면은 잘 대응해서 생존하겠다, 살아남겠다 또는 난 독하게 맘먹고 이번에 아싸리 그냥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더 얻어보겠다.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정말 잘하지 않으면 착시 효과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가 뭘 좀 얻었다고 얻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걸 수가 있거든요. 상대평가를 하시라고요. 자, 이번에 이재명 정권 이번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모른다, 대통령실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막 이러지 말아라. 비난은 그만할게요. 우리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이게 왜 모른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체이탈을 한다니까요. 이거예요. 우리 부동산 정책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놓치고 계시죠? 7월 달에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온 거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윤석열 정권 거고 윤석열 정권 스타일로 대출 규제가 나온 거다. 이거 원래 세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알지도 못하고 우리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경에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빙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태까지의 행동을 봤을 때 문재인 이재명 정권 지금 정권에 만약에 빙의를 해보면은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대책 아니에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이거 뭐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누가 인기를 얻을 수 있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섭죠. 근데 투표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앞으로 나올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좀 이상한 거, 무서운 거, 비실용적인 거, 공공적인 거, 기본주택스러운 거 이런 게 나올 건데 일단 이번에 대출을 틀어막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출 규제는 말 그대로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거래량을 감소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들여다봐도 정말 말 그대로 확 이게 틀어막은 거잖아요. 대출을 이 정도로 갑자기 틀어막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기는 되게 힘듭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잖아요. 제 생각에 부동산 가격의 영향은 일정 기간 동안 조금 잠잠하게 만들거나 거래량을 좀 줄이거나 이건 가능하지만 이거 오래 못 가요. 왜냐면은 다가오는 본 시장은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어떤 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전세난이랑 신규 공급난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예요. 근데 벌써 지금 대출이나 틀어막고 있잖아요. 대출을 틀어막으면 여러분 전세 공급이 더 안 되고요. 신규 공급이 더 안 됩니다. 거래량을 늘리고 자유시장을 살리고 건설사를 살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왜냐면 그동안 너무 죽였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전세는 전세 월세는 월세. 대출 쓸 사람은 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인별로 어떤 대출에 있어서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이거죠. 전 국민 다 대출 6억 이상 쓰지 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집을 못 사게 한 다음에 앞으로 전세 공급이 없거나 신규 공급이 없거나 좋은 청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이 생각하시잖아요. 전세 월세 가서 살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근데 이게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세를 점점 소멸시키려고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전세 탓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갭 투자 때문에 전세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전세가 나쁜 거야. 전세가 수명을 다한 거야. 아니, 전세가 수명을 다해야 해. 그럼 어떻게 되냐? 월세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집값은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진 않고 시장 분위기는 뭔가 불안하고 무서운데 대출은 어차피 안 나오고 그리고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LH요. 그러니까 LH 임대주택에 가거나 기본주택이 나오면 그걸 기다리거나 그거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세상. 이게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던 말던 그건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 집 마련 못하게 하고 거래를 줄이고 대출을 쪼이면은 내수 경기가 또 좋아지는 게 되게 어려운데 지금 내수 경기 살리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걸 수 있는데 찾아보면은 그 민주당 안에서도 종종 맞는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침묵하실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 민생 살리기 현금 살포 있잖아요. 이거 별로 이제 효과 없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좀 살린 다음에 그 살포를 하면은 홍보할 게 나와요. 봐라, 내수 경기 좋아지지 않았냐. 난 윤석열이랑 다르다. 이게 딱 맞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틀어막고 현금을 살포한다. 그 홍보하기가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뭐 타이밍 차이긴 하죠. 어차피 이걸로 시장이 막아질 게 아니니까 그런 계산 같기는 한데 과연 저는 이제 그 좀 내 집 마련을 원했던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이게 궁금한 사람인데 지금 반응 안 좋습니다. 내 집 마련 막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세도 이제 못 사용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불만을 폭주할 텐데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굉장히 큰 혜택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인데 더 무서운 거는 이번 정권은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가 옳다, 이유가 이거다가 아니라 내가 옳다, 옳아야만 한다. 나머지는 틀리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누구 잘못이다. 뭘 없애야 된다. 이게 중국이 했던 거잖아요. 뭐 저 새는 나쁜 새다. 다 죽여라. 근데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대출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거를 정부가 끌어안고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대출 총액 6억 규제 있잖아요. 심각하다고 봐요, 이거.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표 부동산 규제 안 나왔고 뭔가 제가 봤을 때 신박한 게 나올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생각이 없는 분들이고 생각 이상으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이 강력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무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시장을 잡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데 여러분만 죽어나는 거라니까요. 생존이라고요. 돈 벌자 부자 되자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제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돈 엄청 벌었잖아요. 많아요. 물론 나중에 힘든 시장에서는 힘드셨지만 근데 이번 정권은 그게 아니라 일단 제대로 안 하면 거지 된다고요. 생존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거 엄청 무서운 시장이죠. 근데 현실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전에 제가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스템도 다 장악을 당하고 있고 많이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걱정할 여유조차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저랑 같이 지켜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나랑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면서 나도 무너지면서 배급을 받아야만 하는 정말 그런 위치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명심을 하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 부탁드리고요. 힘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5년이 갈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댓글에 많이 응원해 주시잖아요. 지금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영상 찍을 때마다 암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힘을 내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암울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이걸 극복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도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어쨌건 예. 제가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